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결핍률이 높은 영양소인데요. 2011년 미국 내분비학회는 한국인들의 비타민 D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93%, 남성의 86.8%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혈중 농도가 50에서 100 사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분들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2012년 조사 시 한국인들의 평균 혈장 농도는 18.4 나노그램/ml였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비타민 D의 역할이 뼈에 관련된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 비타민 D가 각종 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당뇨병, 아토피, 건선, 파킨슨, 치매, 우울증, 자폐증, 천식, 비염, 근력 저하, 인슐린 저항성 증가, 뼈와 근육의 통증, 비만, 기억력 감퇴 등 다양한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지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들의 경우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작은 근육이 약해져 자연 분만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더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 비타민 D는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과항진된 면역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중에서 유일하게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에 결핍이 되면 많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비타민 D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를 통해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결핍이 일어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방이나 고기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D 결핍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나 간청소가 도움이 됩니다. 간청소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간청소 시리즈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만이신 분들의 경우 비타민 D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축적이 잘 되지만 방출이 잘 되지 않아서 비타민 D 결핍이 잘 일어납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이 되면 결핍이 잘 일어나는 악순환이 생기는 만큼 살이 찌신 분들은 반드시 충분량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도 비타민 D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피부가 까무잡잡해도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이 방해된다고 하니 까만 피부를 가졌다면 결핍이 되지 않도록 다른 분들보다 훨씬 신경 써야 합니다. 결핍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질환들이 비타민 D 결핍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양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잦은 잇몸 질환, 근육통, 뼈의 통증,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심해지거나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타민 D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제나 기름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지용성 비타민과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 D 제품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을 고르시는 것도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0,000IU 정도의 용량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개월간 비타민 D 단일 제제로 드신 후에 유지하는 방법으로 지용성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시 일어나는 질환들을 앞에서 나열해 봤는데요. 비타민 D가 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타민 D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비타민 D는 혈압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전신기관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고 혈관벽 세포에도 존재하는데 비타민 D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혈관벽을 이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10나노그램/ml씩 감소될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9%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압이 있으시다면 비타민 D만 챙기지 마시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모두 같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하죠. 비타민 D 결핍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복부 비만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혈당 조절이 어렵기도 합니다. 일조량이 적은 핀란드의 경우 일조량이 많은 베네수엘라에 비해 일형 당뇨의 발병률이 40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영하 10,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2000IU씩 매일 섭취시킨 후 31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일형 당뇨의 발병률이 무려 90%까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1형이든 2형이든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비타민 D 섭취를 반드시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비타민 D가 면역 전반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이러스 침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기도 하고 면역 조절을 관장합니다. 비타민 D는 선천성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텔리시딘과 디페신을 생성하는데요. 이 물질들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즉각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 천식과 비염이 있는 분도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천식 발작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천식 환자의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암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농도의 비타민 D는 세포 성장, 세포 분화, 세포 자멸을 조절합니다. 암세포의 경우 성장하기 위해 신생혈관을 급속도로 만들어 나가는데요. 비타민 D는 혈관 신생작용을 막고 건강한 세포가 아닌 경우 세포가 스스로 죽게 조절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비타민 D를 얼만큼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비타민 D의 정상 혈중 농도는 30에서 100 정도입니다. 이상적인 기준으로는 50에서 100 정도이고요. 가벼운 결핍 시에는 20에서 29 정도, 문제가 되는 결핍은 20 이하, 심한 결핍은 10 이하입니다. 과잉 수치는 학회에 따라 150 이상이나 200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이 이하의 혈중 농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되도록 50에서 100 나노그램/ml가 되는 게 좋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타민 D를 400IU에서 1000IU를 권장했었는데요.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권장량이 꽤 상승되었습니다. 하루 3만 IU 이하를 매일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10,000 IU를 꾸준히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이미 권장량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400에서 1000 IU를 말씀하시는 병원이 많습니다. 물론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 적정 권장량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제대로 된 권장량을 말씀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권장량이 반영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표는 세계적인 비타민 D 전문가 집단과 2011년 미국 내분비 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두 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최대 권장량 기준으로 본다면 비슷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만한 소아나 성인의 경우 좀 더 넉넉한 용량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결핍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건강한 사람보다 2배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예방을 위해 최대 권장량으로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드신다고 바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꾸준히 넉넉한 용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력도 끌어올리지만 면역도 조절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 1000IU를 매일 섭취한다면 3, 4개월 후에야 10나노그램/ml만큼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히니 박사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려면 매일 5000IU를 복용해야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미국 내분비학회 기준에서 최대 권장량만큼은 먹어야 적절한 혈중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비타민 D 전문가들에 의하면 임산부들의 경우 비타민 D를 20주 동안 매일 4000에서 5000IU를 복용해야 최소 30나노그램/ml 이상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자연 분만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임신성 당뇨나 조사나 저체중의 위험이 증가하니 적절한 용량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설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논문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